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처음 자신의 이론을 발표했을 때 반응은 냉담했어요. 수백 년간 절대 진리로 여겨졌던 아이작 뉴턴의 이론에 감히 도전했다는 이유로 조롱받거나 아예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심지어는 그의 종교를 들먹이면서 유대인의 과학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장 신랄한 비평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 자기 자신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이론이 아직 반쪽짜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1905년 이론, 즉 특수 상대성 이론은요, 일정한 속도로 쭉 움직이는 물체에만 적용됐어요. 우리 주변 세상을 생각해보면 속도가 계속 변하는, 즉 가속하는 물체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보편적인 힘, 바로 중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숙제의 돌파구는 정말 우연한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문득 이런 상상을 한 거죠. 저 사람은 떨어지는 동안 자신의 몸무게를 느끼지 못하겠구나 하고요. 바로 이 생각이 그가 훗날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생각이라고 불렀을 만큼 엄청난 통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력과 가속도,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묶어버린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방 안에 서 있습니다. 이 방이 지구 위에 있는지 아니면 지구의 중력과 똑같은 힘으로 위로 솟구치는 우주선 안인지 여러분은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그 가속하는 방 안에서 손전등을 쫙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방을 가로지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방은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방 안에 있는 사람 눈에는 빛이 마치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가속하는 방안과 중력이 있는 방안을 구분할 수 없다면, 그리고 가속이 빛을 휘게 만든다면 결론은 하나죠. 중력 역시 빛을 휘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등가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빛은요, 언제나 가장 빠른 길, 즉 최단 경로로만 가거든요. 빛이 휜다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모순 앞에서 아인슈타인은 공간 그 자체에 대한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공간을 통과하는 가장 짧은 길 자체가 직선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둥근 지구 표면에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것처럼 말이죠. 이건 그야말로 뉴턴의 우주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생각이었습니다. 중력은 더 이상 사과를 끌어당기는 신비한 힘이 아니에요. 그냥 묵직한 태양이 주변의 시공간을 푹 꺼트리고 지구가 그 꺼진 공간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는 현상이었던 거죠. 이 새로운 관계를 정말 멋지게 표현한 문장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물질은 시공간에게 어떻게 휘어야 할지 알려주고 시공간은 물질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알려준다.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자, 하지만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라도 증명이 필요하겠죠? 과학의 세계는 냉정하니까요. 다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이 이론만이 예측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의 머리를 싸매게 했던 미스터리, 바로 수성 궤도의 이상한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해냈어요. 뉴턴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미세한 궤도의 떨림을 아인슈타인의 계산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했지만 정말 결정적인 증거, 빼도 박도 못할 증거는 몇 년 뒤인 1919년 개기일식 때 나오게 됩니다. 아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이끄는 팀이 개기일식을 이용해서 태양 바로 옆을 지나는 별빛을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아인슈타인의 예측대로 별빛이 태양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휘어져서 원래 있어야 할 위치와는 다른 곳에서 관측된 겁니다. 이론이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자, 지금까지는 휘어진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시공간 이론이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력이 공간을 휘게 만들면 빛이 가야 할 길이 더 길어지잖아요.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속도가 일정하려면 늘어난 거리를 상쇄하기 위해 시간 자체가 느려져야만 합니다. 맞아요. 강한 중력 아래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갑니다. 이게 그냥 뭐 이론으로만 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38 마이크로초. 정말 눈 깜짝할 사이보다 짧은 이 시간이 사실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GPS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상대성 이론 덕분에 작동하는 겁니다.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우주에 떠 있는 GPS 위성의 시간은 지구에 있는 우리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가거든요. 이 미세한 시간 차이를 계속 보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단 몇 분 만에 수킬로미터나 엉뚱한 곳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나 강력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까지 주는 일반 상대성 이론도 여전히 우리에게 풀지 못한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데요. 왜 하필 질량의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지, 그 둘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즉 중력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별이나 은하 같은 거대한 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완벽하지만 블랙홀의 중심처럼 극도로 작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원자나 입자 같은 미시 세계를 다루는 또 다른 위대한 이론, 바로 양자역학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이론은 현재로서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거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과 아주 작은 세계를 다스리는 법칙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죠. 과연 이 물리학의 두 거대한 기둥을 하나로 통합할 만문의 이론, 즉 양자중력 이론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론이 밝혀낼 현실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전히 과학계에 남겨진 가장 큰 질문입니다.